안녕하세요. 저희는 SMBP의 배민주, 노유림입니다. 지금부터 기사의 여행 속의 수학적 원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기사의 여행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핵심적인 수학 원리인 해밀턴 경로 기사의 여행을 푸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사의 여행 속에 숨어있는 마방진과 NP 문제에 대해 심화적인 수학 원리까지 담겨져 있으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체스 해보셨죠? 체스에서는 나이트는 앞으로 2칸, 옆으로 1칸을 건너서 움직입니다. 기사의 여행 문제는 나이트를 모든 칸으로 한 번씩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위치에서 첫 번째 위치로 돌아갈 수 있으면 여행이 닫혀 있다고 하고, 돌아갈 수 없으면 여행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닫힌 여행의 수는 이미 26개 이상이라고 밝혀져 있지만 열린 여행의 수는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사의 여행은 해밀턴 경로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해밀턴 경로란 모든 경로를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를 말합니다. 해밀턴 경로는 앞에서 말한 기사의 여행 속에서 여행이 열린 경우에 해당하고 해밀턴 회로는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닫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오일러 경로와 비슷한데 오일러 경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한복 그리기와 같은 것으로 모든 선을 지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오일러 회로는 특정 명제를 만족시키면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회로를 말합니다. 한편 해밀턴 회로는 이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찾지 못하여 일일이 대입을 통해 찾아야 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대신 변의 개수는 최소한 꼭지점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개수가 필요하며 각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는 2개 이하여야 해밀턴 경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여행을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이는 복잡한 체계를 하위 체계로 나눌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을 분할 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요 체스판의 경우에는 8 곱하기 8 체스판인데 요거를 다시 4 곱하기 4 체스판 4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안쪽에 4개의 해밀턴 사이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들을 각각 연결시켜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는 워렌덥스의 규칙 알고리즘입니다. 이 규칙은 체스의 나이트를 이동할 때 그 이동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가장 작은 경우의 수가 되는 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규칙을 통해 풀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 응용에 독특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의문점을 통해 저희는 반마방진 경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체스판을 보면서 이를 마방진과 같은 규칙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의문점을 가지면서 마방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방진은 마방진 상수라는 불리는 숫자를 이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8차 마방진은 원래 2의 3승으로 2의 제곱수의 마방진을 만드는 원리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들은 칸마다 차례로 순서를 매기고 색칠된 숫자들은 전부 다 놔두되 남은 숫자들은 대칭 또는 반사를 시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연속된 숫자가 이웃되어 있어야 하므로 나이트 투어를 이용해 마방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로와 세로의 합을 만드는 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 정복 알고리즘처럼 4분면으로 나누고 난 뒤에 숫자를 넣고 이를 겹치게만 하지 않는다면 각 4분면마다 돌아가는 방향 또한 일정해 4분면의 합이 일정하고 또 4분면을 나눌 2칸짜리 정사각형 속에서도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P와 NP 문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개념입니다. P와 NP 문제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렵다, 쉽다를 결정하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해밀턴 경로 문제가 대표적인 NP 문제에 해당합니다. P와 NP 문제는 결정 문제에 해당하는데 결정 문제는 어떤 문제의 답이 yes, 아니면 no로 나타나는 문제를 말합니다. P 문제는 결정 문제들 중에서 쉽게 풀리는 문제의 집합으로 다항식 시간 내에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결정적 알고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다항시간의 개념은 지금은 그냥 쉽게 적당한 시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P 문제는 어떤 문제의 답이 yes일 때 그 답이 yes임을 입증할 힌트가 주어진다면 그 힌트를 통해 문제의 답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흔히 검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의 집합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5, 6, 1, 2, -10, -7, 13.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합이 0이 되는 집합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의 답은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yes 아니면 no로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을 찾으셨나요? 문제의 답을 찾은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6, 1, -7로 이것은 이 개념에서 힌트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문제의 원래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합의 원소의 합이 0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문제의 답이 yes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결정 문제의 답은 yes 아니면 no로 나타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답이라는 그러니까 계산을 하거나 찾아낸 답은 6, 1, -7에 해당하는 건 힌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주어진다면 크기가 n인 어떤 정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의 합이 0이 되는 집합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모든 부분 집합을 다 테스트해보지 않는 이상 답이 yes인지 no인지는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분 집합 중 합이 0이 되는 즉 답이 yes가 되는 힌트가 하나만 존재하면 이 문제의 답이 yes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개념을 잘 이해하셨다면 P와 NP 문제의 관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P 문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힌트가 되는 구체적인 답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답이 yes가 되는 힌트가 있으면 그 문제가 yes임을 알 수 있는 즉 검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모든 P 문제는 저절로 NP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림을 통해서도 이것이 NP고 P, NP, P 이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P는 NP인지 P는 not NP인지에 따라서 그림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NP 문제가 P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P는 NP 또는 P는 not NP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면 100만 달러와 함께 전공 교과서에 실리며 다양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P는 NP임을 밝혀진다면 P는 NP 문제가 암호 해독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암호가 NP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호가 안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풀리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NP 완전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NP 완전 문제는 NP 난의 문제임과 동시에 NP인 문제이므로 이 문제가 풀리면 NP 문제가 다 풀리는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본 해밀턴 경로 문제도 NP 완전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건너풀기에 대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건너풀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이 가우스의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1부터 100을 등차 수열 합공식을 이용한다면 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공식을 모르고 등차 수열 합공식이 어려운 문제, 즉 NP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직접 1부터 100을 더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건너풀기입니다. 등차수열 합공식을 몰라도 1부터 100을 더하는 덧셈에 해당하는 P, 쉬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너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차수열 합공식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1부터 50까지 더하는 것이나 곱셈 같은 문제들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가 가정한 그런 예시를 통해서 NP 완전 문제를 이해를 하면 NP 완전 문제는 등차수열 합공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NP 문제 중 가장 어려운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곱셈이나 1부터 50을 더하는 등
그런 문제들은 다른 NP 문제라고 볼 수 있고, NP 문제에 포함되는 P 문제에는 덧셈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 공식을 알게 되면 곱셈도 할 수 있고 덧셈도 할 수 있고, 즉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나머지 NP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에 보이는 NP 난해 문제는 NP 문제인 것도 있고, 이렇게 NP 완전 문제처럼 또는 이런 식으로 NP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도 NP 난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NP 난해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와렌도르프의 규칙이 해당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교 교양 수업, 이론 컴퓨터 과학에서 들을 만한 P와 NP 문제의 원리를 이해한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이론적인 내용이 조금 빠져있고 정확한 정의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밀턴 경로가 왜 NP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의 모든 점을 정확하게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밀턴 경로 문제라고 하는데, 만약 그 답이 yes이고 모범 답안으로서 그 그래프 상의 모든 점을 정확하게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가 주어진다면 그런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모범 답안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곧 힌트가 되어 yes라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에 따르면 해밀턴 경로 문제는 NP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사의 여행을 씨앗으로 해밀턴 경로와 마방진, P와 NP 문제까지 하나하나 꽃을 피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밀턴 경로를 해결하면서 NP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서 P는 NP 또는 P는 not NP를 증명해내어 100만 불의 주인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얻어가서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다양한 심화 탐구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